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인 가석방 카드를 꺼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제고해보자면서 청와대에 건의한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가석방 카드. 그런데 이게 최근 나온 게 아닙니다. 취임 직후부터 기자간담회와 토론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당연한 일 아니냐. 왜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하느냐. 기업인들이라고 뭐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은 그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은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가석방 요건이 되었을 때 가석방 해주는 그거조차 만약 안 한다면은 이것은 그 역차별에 해당되고 특히 그 경제를 살리고 특히 요즘 그 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 총수들을 요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안 시켜서 계속 형 집행을 함으로써 투자 위축이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기업인이라고 혜택을 주는 유전무죄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일반인보다 엄중한 잣대를 대는 유전중죄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역차별 발언, 바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지난 9월 가석방 시에 기업인을 역차별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건이 맞는 기업인은 가석방을 해야 한다며 원칙을 강조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가석방 기류가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인 가석방 논란이 정치권에도 퍼진 겁니다. 여야 실세들이 가석방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형기를 살 만큼 산 사람들은 나와서 경제를 살릴 기회를 줘야 한다. 청와대에 전달할 생각도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큰 틀 속에서 원칙은 지키되 또 경제라고 하는 또 현실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정치권의 공감대를 조심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반대를 했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여당과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의 철저한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가석방까지 집권 여당의 대표와 경제부총리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 이상을, 그리고 유기징역 경우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복역을 해야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석방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 차인 내년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SK 최태원 회장. 내년 1월이면 형기의 절반인 2년을 채우게 됩니다.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또 SK 최재형 부회장, LIG 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도 내년 초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CJ 이재현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 형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가석방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법무장관의 권한이다라면서 공을 넘겼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제인이라고 해서 가석방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요건에 맞으면 가석방 할 수 있고 요건에 안 맞으면 가석방 안 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가석방이 형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정치적인 재단이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 땅콩 회항 사태로 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국민 정서가 최악인 상황에서 과연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